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이 편한 게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인간이 편한 게 좋다고 보지 않느냐면,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저도 중산층에 들어가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절실함이 없어지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요. 뭐랄까, 좀 이렇게 이상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스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전 중학교 때 학원쌤한테 왜 수학 공부해야 하는지 물으니 사고력이 향상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답을 듣고, 필요한 공부구나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라는 어린 친구의 질문에 간략하게라도 답해주면 진짜 동기부여되는 친구도 있어요. 하기 싫어서 무작정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라고 남겼는데, 평소에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아이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을 잘하려고 하는 공부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건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조금 힘든 수준의 공부를 계속 끌고 나가는 행동을 하다 보면요, 어떤 또 이점이 생기냐면 그 힘듦을 견디는 능력이 늘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세상에 어떤 일이든 되게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하려면 방송을 기획하고 말할 거를 틀을 잡고 촬영을 한 다음에 또 편집을 하고 또 썸네일 작업이나 뭐 되게 복잡한 작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너무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까 이제 간소화보다는 좀 빨리빨리 하고 인공지능 발달을 좀 원활하게 끌고 나가는 거고, 보통은 이제 방송하기 싫을 때가 더 많죠.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때가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버거운 일을 끝까지 끌고 나가고 여러 가지 싫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끌고 나가다 보면 그 자기가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에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걸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몰랐던 재능을 알아내거나 자기의 재능을 거기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본다, 나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한다고 얘기하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좋아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재미없습니다. 예, 진짜로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진짜 뒤통수 시게 맞는 경우가 언제냐면, 예체능이나 이쪽으로 갔는데 얘가 한 중3 정도 된 다음에 갑자기 허공을 막 쳐다보면서, 엄마 나 아무래도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왜냐면 가보니까 이 예체능 쪽이 얼마나 일반 공부보다 먹고 사는 것만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진짜 이악 물고 해야 되는 곳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찍었는데도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이 와요. 저는 애들한테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학부모님들이 막 와가지고 너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솔직히 소득이 그렇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많이 못 봤어. 아니면 너무 맹목적이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을 지금처럼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도 지금 되게 많은 학원의 시스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학원이 너무 아날로그라 제가 디지털화 시키려고 지금 막 용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도입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업체들하고 미팅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화 연락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부모님들은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잖아. 공부 왜 해야 돼? 당연히 제가 얘기하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 지식도 분명히 습득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이 일어나요.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이러면 자기를 개발하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거기다가 공부 이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배워요, 저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 몸 하나 니울꽃 찾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 그냥 꾸준히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고 있다 보면, 왜 갑자기 하면 안 돼요. 나이 먹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돈도 못 쳐벌고 집에서 쳐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잖아. 근데 나이 먹고 나이값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남들까지 책임질 정도의 돈을 벌고 자기 생계를 끌어나가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양이 점점점
점점 늘어나요. 물론 본인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견디는 능력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본인이 괴롭다고 자녀한테 그런 걸 안 가르쳐주면 만약에 본인 없으면 애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갑자기 되는 거 아니라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는 배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또는 돌파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나를 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어디까지가 한계점이고 깜냥을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론적인 뭐 말만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배울 거라고. 아니 당연히 저도 공부를 왜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네가 사업을 하든 회사원이 되든 자기가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학습을 시키는 것도 있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도 학습을 시키는 게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돼요? 제가 왜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제가 왜 밥을 먹어야 돼요? 제가 왜 숨을 쉬어야 돼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견뎌야 되는 것들입니다. 살면서. 아 내가 삶을 배워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보다 더 다음 단계에 뭔가를 배운다는 얘기를 제가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먹고 사는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꾸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생존을 먼저 하려면요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생존을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안타깝지만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들과 요즘 아이들이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의 뭔가 그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하는 그 행동이 인공지능 때문에 더 그렇게 되거든요. 글씨 쓰는 꼬락서니를 보고 애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알겠는데 오늘도 길 가는데 아주 그냥 애들이 핸드폰만 보고 가는데 일행 중에 여자분이 있었어요. 저랑 마주쳤는데 멈추더니 옆으로 돌아가서 그 일행 여성분하고는 부딪히고 가더라고요. 그냥 짐승 새끼 같았어요. 진짜 약자한테는 그렇게 하고 등치 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서 요즘 애들의 마인드가 그 정도거든요. 어른들도 똑같아. 내가 보기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내가 오늘도 오디세이 보고 있는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그렇게 주변에 소근덕거리고 얘기 막 하고 뭐 제가 죽었대 막 이러고 있고 영화관에서 대화하는 거 아닌 거라는 걸 모르시나 봐. 거기다 핸드폰 막 쩍쩍 켜고 앉아있고 그 돈을 내고 들어와서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공동인데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너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증언을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는 위약금만 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학원에 키오스크를 적용시킨다든가 학원에다 지금 뭐 문자나 뭐 톡 시스템을 출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알바생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하는 인원보다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CCTV도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습실 들어가면 요즘 애들 보면 핸드폰을 다 켜고 거기 앉아서 쉬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아주 표정들이 아주 적나라해요.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에 안 들어오는 다른 선생님 수업에 지금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자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요즘 애들이 모자 쓰고 오는 거를 그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모자 쓸 수 있는 수업으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러고 와요. 제 수업에서 모자 다 벗어요. 여자애들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린 애들이 와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이상적인 것보다는 좀 빡세고 수동적이고 좀 비효율적인 어떤 집단화는 있어야 자기가 트레이닝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러거든요. 견디는 능력도 늘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애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너무 많아졌다. 그게 기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쪼다 새끼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웹툰 일본의 애니메이션 일본의 만화계가 되게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만화계에서 단행본을 한 2권까지 낸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년 동안 제대로 연재를 못했어요. 거의 휴재하다가 나중에 가면서 뒤로 이제 처져 버렸어. 근데 그때 사람들이 1년 동안 휴재를 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웹툰을 그리는 것들이나 애니메이션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조금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웹툰 작가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만화 작가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재
이제 3권에서 스토리도 다 박살나고 문제되면서 그냥 거기 3권에서 종료를 해버렸어요. 1년 만에. 근데 그때 연재 1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연재 1위를 했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기 그림체를 이제 서포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시스트들 대신에 인공지능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연재도 꼬박꼬박하고 정확하게 막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1년 동안 연재를 안 했던 처음에 1위 했던 사람은 도대체 뭐를 했느냐. 인공지능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본인이 인공지능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자기 일자리를 뺏길까봐 난리를 폈던 사람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도태돼 버렸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열심히 꾸준하게 그것도 연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정하거나 막 이럴 때는 인공지능하고 협의를 많이 해요. 저도 지금 학원도 지금 규모 대비 현대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료 인공지능들과 고민하고 직원들과 같이 상의를 또 합니다. 사람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효율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학습을 너무 개판으로 했고 인간으로서의 그 나태한 모습만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너무 감정적인 모습만 남아있어요. 저보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뭐 저한테 소리 지르고 화낸다,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겠어요. 저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일을 3인분이나 해요. 개인 사업, 학원업,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채널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어떤 채널을 말씀 못 드리는데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됐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적극적인 활용. 아이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 일을 진짜 비효율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나서 필요한 부분의 효율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효율적이라면서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를 해버리면 너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인공지능 클릭하는 수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정말 리얼하게 아날로그로 가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저희 집안의 꼬맹이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써가면서 외우고 인공지능이 아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도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무식할 정도로 외워주고 매일 반복적으로 힘들지만 끝까지 맨 귀로 이어폰도 안 끼고 에너지 음료도 최대한 안 마시고 견디고 버텨서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아침에 늦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 이겨가면서 그렇게 비효율적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인공지능을 만지작거리면 상당히 탁월한 효율이 나타납니다. 인생은 그런 효율을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는 한 사람이 다양한 걸 끌고 갈 수 있는 게 관건인 거고요. 이 다양함 중에 다 잘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를 끝까지 끌고 나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를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인공지능 학습할 때 보시면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해서 그것 비슷한 무언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인간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머지 디테일을 갖는 게 어떤가. 그게 교육할 때 또는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도요, 미술계는, 음악계는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잘 먼저 찌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학습 방식과 가장 근본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앞으로의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